요즘 로빈후드가 정말 재밌는 걸 내놨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데요. CEO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죠. 로빈후드가 스포츠 예측 같은 기능을 딱 내놓으니까 이걸 보자마자 다들 그랬죠. 이거 그냥 스포츠 도박이랑 뭐가 달라? 하고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스포츠 베팅은 우리가 하우스,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돈을 거는 거잖아요. 내가 따면 회사가 잃는 구조죠. 근데 로빈후드가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라기보다는 규제받는 금융거래소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미래 사건에 대한 계약을 서로 사고 파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판의 핵심, 바로 예측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스포츠 얘기로 시작했지만 스포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커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이렇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예 계약. 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아니오 계약. 이 가능성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는 금융시장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예요. 아니,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장이 딱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무려 1,5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정말 폭발적이죠. 아니, 그럼 대체 뭘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걸까요? 답은 거의 모든 겁니다. 예를 들면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물론이고요. 경제 지표, 어떤 영화가 흥행할지, 심지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같은 날씨까지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미래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반영하는지 CEO가 직접 든 예시가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워너브라더스를 누가 인수할 거냐 이걸 가지고 시장이 열렸는데 CEO 말이 어젯밤까지만 해도 파라마운트가 인수할 확률이 55%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넷플릭스가 75%로 확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나온 뉴스를 즉각적으로 가격에 싹 다 반영했다는 뜻이죠. 자, CEO의 비전은 정말 원대합니다. 근데 아시죠? 모든 새로운 것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대단한 비전 뒤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CEO의 포부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새로운 시장 하나 여는 수준이 아니라 예측 시장 슈퍼사이클이라는 엄청난 금융 흐름의 맨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전은 단순히 금융업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뭄이 걱정되면 보험사에 가는 대신 이 예측 시장에서 올해 가뭄이 온다는 계약을 사는 거예요. 일종의 해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기존 보험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뭐든지 다 거래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과연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 가지라 거기에 대한 로빈후드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부자 거래.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로빈후드는 금융시장에는 수십 년 된 감시 시스템이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거 도박 중독이랑 뭐가 다르냐? 여기에 대해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을 쓴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회사가 고객 돈을 따먹는 구조 아니냐? 이 질문에는 스포츠 베팅 회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는 회사가 고객이랑 싸우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구매자랑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거래소일 뿐이다. 결론은 고객이 돈을 벌어야 우리도 수수료로 돈을 버는 구조라서 이해관계가 같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측 시장 얘기를 쭉 했는데요. 사실 이건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로빈후드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바로 금융 슈퍼앱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이 슈퍼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일단 예측 시장에서 저거 재밌겠다 하는 새로운 투자 아이템을 발견해요.
그럼 코텍스 AI라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소셜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거죠. 이 모든 게 로빈후드의 하나에서 끊김없이 쫙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코텍스 AI가 그냥 평범한 AI 챗봇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실시간 시장 데이터나 다른 AI 모델을 쓰는 건 물론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여러분 각자의 계정 데이터까지 분석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화된 나만을 위한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가려는 방향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식 주문만 넣는 거래 실행 도구였다면 이제는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부터 분석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는 종합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넘어서 로빈후드가 말하는 더 큰 미션,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트럼프 계좌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시드머니를 좀 넣어주자는 정책 구상입니다. 금융의 민주화를 외치는 로빈후드 CEO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겠죠. CEO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넣어서 직접 시장에 참여, 즉 스킨 인 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자유시장 자체를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AI가 불의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 텐데 그때가 되면 이런 불신이 사회 전체에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결국 로빈후드의 이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건 과연 금융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형태의 베팅일까요? 세상을 바꿀 금융 혁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잘 포장된 도박일까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시장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겠죠.